63세 퇴직 후 친구를 끊었지만 다시 약속을 만들게 된 이유. 은퇴를 앞두거나 막 은퇴를 한 시점에서 가장 크게 다가오는 변화는 시간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원하든 원치 않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죠. 매일 얼굴을 보고 점심을 함께 먹고 업무를 핑계로라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연결이 어느 날 갑자기 끊깁니다. 그러고 나면 이상하게도 그렇게 피곤하던 인간관계가 조금씩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준비하면서 돈, 건강, 취미는 챙기지만 사람은 나중으로 미루곤 합니다. 친구야 뭐 필요하면 다시 만나면 되지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막상 은퇴 후 현실은 생각보다 다릅니다. 연락을 먼저 하지 않으면 관계는 쉽게 멀어지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시 시작하는 건 더 어색해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63세에 퇴직하고 스스로 인간관계를 정리했던 한 사람이 다시 약속을 만들게 된 이유를 통해 은퇴 후 삶에서 관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그는 일부러 친구들을 끊었습니다. 이제는 좀 조용히 살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직장 생활 내내 사람에 치였고 회식과 모임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은퇴 후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겁니다. 실제로 처음 몇 달은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고 뉴스 보며 커피를 마시고 산책도 하고 누구에게 맞출 필요 없는 삶이 편안하게 느껴졌죠. 그런데 6개월쯤 지나자 조금씩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딱히 외롭다고 표현하기는 애매하지만 하루가 너무 길고 말할 일이 없다는 느낌, 웃을 일이 줄어든다는 느낌. 그때부터 그는 사람이 빠진 삶이 생각보다 허전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례 1 혼자가 편할 줄 알았는데 너무 조용하더라. 첫 번째 사례는 그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TV를 보다가 웃긴 장면이 나왔는데 문득 그걸 같이 웃을 사람이 없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내가 편해지려고 사람을 끊었는데 이건 편한 게 아니라 고립이구나. 그래서 그는 아주 작은 시도를 합니다. 오랜만에 예전 직장 동료 한 명에게 메시지를 보낸 거죠. 시간 되면 커피 한잔 할래? 이 한 문장이 다시 관계를 여는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만나보니 서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요즘 좀 심심하다.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았는데 막상 안 만나니까 더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죠. 그날 이후 그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약속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많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였습니다. 사례 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 두 번째는 60대 초반에 은퇴한 또 다른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은퇴 준비를 굉장히 철저하게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연금, 투자, 건강관리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불안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고 나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쓸데없는 생각이 너무 많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이 없고 사람을 덜 만나니까 머릿속이 점점 과거와 걱정으로 채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소한 건강 문제도 크게 느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커졌죠. 그러다 우연히 지역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경험이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이런 걸 느꼈다고 합니다. 아, 나만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구나. 이 공감 하나가 큰 안정감을 줬고 이후로 그는 적극적으로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2번은 꼭 사람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에는 돈보다 같이 시간을 보낼 사람이 더 중요하더라. 사례 3관계도 연습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조금 다른 유형입니다. 이분은 원래부터 친구가 많지 않았고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드는 스타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그냥 자연스럽게 혼자 지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어려워졌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어색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연습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동네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모임을 만들었고 점점 대화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계도 근육이랑 비슷하더라.
안 쓰면 굳고 쓰면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은 은퇴 후 인간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결국 다시 약속을 만들게 된 이유. 63세의 친구를 끊었던 그 사람이 다시 약속을 만들게 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이 있어야 삶이 흐른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으면 시간은 많아지지만 기억에 남는 날은 줄어듭니다. 반면 누군가를 만나면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하루가 이야기로 남습니다.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매주 한 번의 약속, 한 달에 몇 번의 만남, 가끔의 전화 한 통. 이런 작은 연결들이 삶의 밀도를 바꿉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는 끝이 아니라 재구성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재구성에서 빠지기 쉬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굳이 다시 연락해야 하나? 이제는 좀 혼자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다면 딱 한 사람에게만 가볍게 연락해 보세요. 시간 되면 한번 볼까? 그 한 문장이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은퇴 후 다시 약속을 만들게 되는 이유는 단순한 외로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뇌와 몸이 요구하는 자연스러운 변화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특히 은퇴 이후에 다시 사람을 찾게 되는 걸까요? 사람을 만나야 뇌가 살아난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 대화를 나눌 때 뇌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상대의 말을 이해하고 표정을 읽고 적절한 반응을 생각하고 기억을 꺼내 이야기로 연결하죠. 이 과정은 단순한 수다가 아니라 뇌 전체를 사용하는 활동입니다. 특히 대화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사람을 만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리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사람을 만나는 건 뇌 운동이다. 은퇴 후에 갑자기 사람을 덜 만나게 되면 이 뇌 자극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면 생각이 단순해지고 말할 기회가 줄어들면서 표현력도 떨어지고 결국은 무기력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기분이 아니라 건강 문제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감정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좀 참으면 되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보면 외로움은 꽤 심각한 신체적 영향을 줍니다. 지속적인 고립 상태에 있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고 이게 계속 쌓이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 반응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사회적 고립은 심장질환, 우울증,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이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연구에서 외로움이 하루 담배 여러 개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결과도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사람을 안 만나는 건 편한 선택이 아니라 건강을 깎는 선택일 수도 있다. 관계는 많이가 아니라 의미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친구를 많이 만들어야 하나? 라는 생각인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이라고 설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시간의 유한성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얕고 넓은 관계보다 깊고 안정적인 관계를 더 선호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예전처럼 여러 사람을 넓게 만나는 것보다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몇 명과 꾸준히 연결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건 오히려 좋은 변화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는 줄이고 정말 필요한 관계만 남기는 시기니까요. 그래서 약속이 중요해진다. 그렇다면 왜 하필 약속일까요? 이 약속은 단순히 만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삶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출근, 회의, 일정이 자동으로 하루를 채워줬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이 구조가 사라집니다. 그럼 하루가 흐릿해지고 시간이 늘어진 느낌이 들죠. 이때 정기적인 약속 하나가 생기면 그날을 중심으로 생활이 다시 정리됩니다. 예를 들어 수요일엔 등산 모임, 금요일엔 친구랑 점심. 이렇게만 있어도 일주일이 훨씬 또렷해집니다. 즉 약속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 도구입니다.
다시 연결된 사람들의 공통점. 앞서 이야기한 사례들을 다시 떠올려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적극적이었던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냥 한번 연락해 본 것, 우연히 모임에 나간 것, 어색하지만 한번 참여해 본 것. 이 작은 행동들이 결국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마음이 준비되면 시작해야지.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시작하면 마음이 따라온다. 정리해보면 은퇴 후 다시 약속을 만들게 되는 이유는 결국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뇌와 몸이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고, 외로움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며, 관계가 삶의 리듬과 의미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63세에 친구를 끊었다가 다시 약속을 만들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시간 되면 밥 한번 먹자. 근처 산책 같이 할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은퇴 후 삶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훨씬 가볍고 단순한 한 번의 연락일지도 모릅니다.